자율주행차,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이 똑똑한 자동차의 AI, 즉 두뇌를 노리는 아주 새로운 위협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자율주행차의 숨겨진 위험, AI 보안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차가 나만의 운전기사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안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전해주고. 정말 꿈 같은 미래죠. 이게 바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랄까 유토피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 똑똑한 자동차를 움직이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동차의 두뇌는 과연 누가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율주행에 열광하는지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이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장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또 운전이 어려운 분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고요. 정말 가능성이 무한하죠. 자동차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이제 운전대를 잡는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서 기계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책임의 이동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업계 표준을 봐야 하는데요. 바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SAE라고 하죠. 여기서 정해놓은 공식적인 자동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자동화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여전히 운전자가 주된 책임을 지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변곡점은 바로 레벨 4입니다. 이때부터 운전의 책임이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부터 AI 보안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과연 해커들은 어떻게 자동차의 AI를 속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공격 시나리오, 일종의 해커 플레이북을 5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바로 기만적인 표지판입니다. 이건 자동차의 컴퓨터 비전, 다시 말해 자동차의 눈을 직접 속이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해요. 해커가 그냥 정지 표지판에 이상한 스티커 몇 개를 붙여요. 아니면 도로에 아주 미세한 빛 패턴 같은 걸 쏘는 거죠. 그럼 자동차 카메라는 이걸 진짜 표지판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명령으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AI가 정지 표지판을 보고 속도 제한 120km라고 오해해서 달려나가는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공격은 디지털 하이제킹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동차 내부 통신 시스템에 해커가 몰래 끼어드는 소위 중간자 공격이라는 방식이에요. 해커가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헤드 유닛의 약점을 파고들어서요. 시스템끼리 주고받는 신호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심지어 자동차 부품에 아예 조작된 모듈을 심어 넣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해커가 자동차의 두뇌와 몸 사이의 대화를 엿듣고 심지어는 그 연결을 끊어버린 뒤에 데이터를 빼가거나 더 무서운 건 원격으로 자동차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의 공격 방식은 데이터 포이즈닝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건데요. 이건 마치 AI한테 아주 나쁜 버릇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AI가 배우는 교과서를 몰래 망쳐놓는 거죠. 자, AI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학습하잖아요. 공격자들은 바로 이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노립니다. 여기에다가 슬쩍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명령어를 심어 놓는 거예요. 이걸로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럼 AI는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이 나쁜 버릇을 정상적인 운전 방법인 것처럼 배우게 돼요. 결국 이렇게 망가진 AI 모델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거나 아주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트로이 목마 업데이트인데요. 이건 공색 제조사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악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예요.
이 공격의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추월해요. 생각해보세요. 해커가 아예 자동차 제조사 서버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공식 업데이트인 척 악성 코드가 심어진 AI 펌웨어를 쫙 뿌리는 거죠. 우리 차는 어때요? 당연히 공식 서버에서 온 거니까 믿고 설치하겠죠? 바로 그 순간 단 한 번의 해킹으로 수십만, 수백만 대의 차량 전체가 동시에 감염되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보던 재앙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공격입니다. 바로 가짜 지도 공격. 이건 자동차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방법이에요. 공격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선 네트워크를 교란해서 자동차가 주변 인프라나 다른 차들과 소통하는 V2X 통신을 먹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스푸핑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가짜 GPS 신호를 진짜인 것처럼 쏴주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이 가짜 위치 정보를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겠죠. 결국 AI는 완전히 눈이 멀고 길을 잃은 상태에서 해커가 만든 가짜 지도를 따라가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사고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런 공격들을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행히도 업계에서는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한 디지털 방패를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감각을 지키는 방법부터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기만적인 표지판 공격 있죠? 이건 카메라 하나만 믿지 않고 라이다, 레이더 같은 여러 센서가 들어온 정보를 서로 비교, 확인하면서 막아냅니다. 일종의 다중 체크 시스템인 셈이죠. 그리고 GPS 스푸핑 공격은요. GPS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진짜인지 다른 센서 데이터나 V2X 정보랑 비교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하고요. 자동차의 두뇌, 즉 AI를 보호하는 건 좀 더 복잡해요. 데이터 포이즈닝이나 중간자 공격 같은 위협에는 머신러닝 보안 기술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 신속한 소프트웨어 패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악성 업데이트는 어떻게 막을까요? 이건 시동을 걸 때마다 시스템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안전 부팅 절차, 또 해킹 시도가 있으면 바로 알아채는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이런 사이버 공격만 전담해서 막는 전문 보안팀, 즉 CSIRT를 운영하는 식으로 아주 다층적인 방어벽을 쌓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방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자율주행차 생태계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이건 어느 한 회사가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AI 모델이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보안 캐스트를 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기존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랑 새로운 AI 보안 전문가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외부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해서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떤 공격 사례가 발생하면 그걸 숨기지 말고 업계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해서 함께 배우고 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나중에 추가하는 어떤 옵션 같은 게 아니라 자동차를 설계하는 맨 처음 단계부터 AI와 보안이 아예 하나로 융합되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DNA에 보안을 심는 거죠. 우리 자동차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똑똑해진 자동차를 제대로 지켜낼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